안녕하십니까. 이커르의 컨텐츠 연구 실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표현력을 높이기 위한 툴 중에 하나인 인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은 격언이나 상황 등을 인용을 해서 어떤 글이나 말에 풍미를 더하는 장치인데요. 가장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꼭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시고 인용의 어떤 활용 사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면접장이나 자소서에서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인용구들을 제가 좀 모은 자료인데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인용구들이 있지만 그것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기재를 했고, 일단은 좀 가장 활용 범위가 높은 어떤 인용구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플라톤의 말이고요. 지극히 진실하다면 남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맹자의 말입니다. 자, 이런 인용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신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인터넷의 어떤 사회적 관계라든지 사회적 관계에서 자기가 얻은 인사이트, 경험들을 기술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도 계속 내리지 않는다. 도덕경, 노자의 말이고요. 겨울 얼음이 단단치 못하면 봄, 여름, 초목이 무성하지 않다. 한비자의 말입니다. 죽을 만큼의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차의 말이고요. 이 세 가지는 어떤 성장 내러티브, 자신의 어떤 약점을 극복했거나 한계를 극복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구술을 할 때, 혹은 자소서를 쓸 때 어떤 문장의 어떤 글자 수가 남는다든가 이럴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용기 있는 자로 살아라.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용기 있는 가슴으로 불행을 맞서라. 로마 시인 키케로의 말이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나를 써주는 이가 있다면 1년 만이라도 기강을 잡을 것이고 3년이면 반드시 뭔가를 이루어낼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회사에서 미래의 포부, 나를 뽑아준다면 1년 안에라도 기강을 잡을 수 있고 3년 아니면 어떤 인재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서론을 이렇게 인용구로 깔아줌으로써 어떤 임팩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의 전 CEO죠. 바바이거의 말입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종사한다면 그 무엇인가를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라. 자신의 신념, 어떤 자신의 포부, 어떤 자신의 어떤 지향점 이런 걸 표현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기에 앞서 논어나 어떤 고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많이 기재를 했는데, 자, 4대 그룹은 기본적으로 인문 경영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연구하는 재단도 만들 정도로 굉장히 인문학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그 전통적인 뿌리 자체가, 그 설립자 자체가 굉장히 논어나 맹자, 도덕경 이런 책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그런 거를 경영 사상에 많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시면은 이병철은 삼성 전 명예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감명받은 책을 들려면 서슴지 않고 논어라고 말을 할 것이다. 나의 생각과 생활이 논어의 세계에 벗어나지 못한다 해도 오히려 만족한다. 이럴 정도로 논어에 관해서 좀 예찬을 했고, 정주영 회장은 현대차 명예회장은 논어 맹자 대학 같은 고전을 눈 감고도 줄줄 외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 회사가 가진 기술을 모두가 바꾸겠다. 그러니까 고전에 대한 어떤 위대한 경영자들의 사랑은 더 이상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어떤 특허 소송에 관련돼서 굉장히 문제를 겪을 때 손자병법에서 지혜를 얻었다고 했고, 좀 재밌는 예를 들자면 이소룡 같은 경우에도 워싱턴 대학 그 철학과 전공이에요. 자, 근데 장점을 하나 들자면 동양 고전 같은 경우에는 3대 성인을 예수, 부처, 공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자의 어떤 구절들은 종교적 색채가 없이 모두에게 좀 거부감 없이 인식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파급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인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도 좋고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셔도 좋고 적극 인용해서 글에 풍미를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4년 꼬박 채워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했습니다. 20평이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공간에서 평소라면 만나지 못했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글들을 읽으면 저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바리스타로 4년 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다는 것은 별로 특이한 경험이 아니죠. 굉장히 평범한 경험인데, 여기서 반전 포인트, 엣지 포인트. 17세기 런던 로이즈 커피하우스에는 온갖 상인과 무역인 작가들이 모여들었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이곳에서 집필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17세기 런던 로이즈 커피하우스라는 데가 있는데 그 철학자들의 성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위대한 저작들이 탄생을 했어요. 미국 커피 문화의 중심지인 시애틀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스타벅스 등 세계적 기업이 자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별 대수롭지 않은 경험을 좀 이렇게 포장을 했죠. 그리고 뭐 실제로 시애틀이라는 커피 문화 도시에는 뭐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마주한 무수한 다른 삶의 모습들을 기획에 그대로 담아내 공감을 자아내는 소비자의 마음을 울리는 마케터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논리적인 글은 아니지만 굉장히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풍미가 있는 이런 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뭐 세계에서 뭐 지금 현재는 뭐 굉장히 제일 위대한 문학가라고도 말을 하는데 글을 굉장히 늦게 썼어요. 뭐 30살 때 첫 글을 쓸 정도로 전에는 음악을 좋아해서 뭐 재즈바를 운영을 했었는데 자신의 어떤 그 채용 시장에서 좀 늦은 나이, 많은 나이를 이런 식으로 방어 논리를 디자인을 한 거예요. 33 장편 소설을 내기 전 30살이 넘을 때까지 재즈바를 운영했던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저 역시도 대학 시절 음악가를 꿈꿔왔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음악가였다. 20대 중반까지도 인디밴드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던 와중 음악만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한계에 직면을 했습니다. 자, 음악가 인디밴드로서의 경험이 직무랑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자신의 어떤 늦은 나이에 대해서 방어 논리로는 충분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늦게 글에 빠졌습니다. 논리학 책을 보고 에세이를 써보고 내 생각을 텍스트화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그만큼 글이 가진 본인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자신이 정형적 스펙에 있어서 약점이 있다면 감성 터치를 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유행가는 못 만들어냈지만 유행 문구는 만들어낼 수 있는 카피라이터 데니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펀치라인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데브 시스터즈라는 게임 회사에 지금 마케팅 임원분이 계신데 그 사람이 거의 이제 몇 년을 근무를 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승진을 계속한 케이스인데 그분이 면접을 봤을 때 자신이 해외여행 경험을 하면서 그 각 나라의 낙엽들을 모아가지고 뭐 어떤 유럽의 어떤 플리마켓에 그걸 판매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판매를 함으로써 아무도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현지인들이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얻었고 행복해했다. 뭐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서 마케팅 직군에 입사를 한 케이스가 있는데 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흡입력 있게 이제 본인을 포장을 한 거죠. 정형적 스펙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스펙에 있어서 약점을 이런 펀치라인으로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무엇인가를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라. 디즈니의 밥 아이거의 말입니다. 저는 MD의 역할이 단순히 전달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MD는 뭐 제조업자는 아니죠. 근데 트렌드 자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재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개념 재정의와 어떻게 보면은 뭐 인용도 같이 들어가서 좀 파괴력 있는 문장들이 만들어진 거죠. 공정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기성품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 또한 새로운 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좀 개념적인 어떤 철학적인 문구를 넣어줬죠. 지속적 노력으로 훗날 위대한 것을 창조할 MD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펀치라인을 넣었죠. 제가 이끌던 축구 동아리는 성적이 좋지 않아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그 우승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을 때 터무니없는 목표라고 사람들 얘기했는데 미국의 한 작가는 낙관주의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지만 비관주의자는 그 말이 사실일까 두려워한다고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낙관주의자로 살아라는 얘기죠 결국에. 뭐 그래서 이제 뭐 긍정의 힘을 믿고 희망을 믿고 뭐 이렇게 해서 동아리를 잘 이끌었다. 뭐 언제나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자세와 확고한 비전으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자, 인용구가 없다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밋밋한 글이에요. 근데 인용구가 더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그 포인트들을 바로 잡아줌으로 해서 글의 어떤 그 밀도감이 확 올라가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인용구를 적절하게 인용해 주시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남을 행복하게 한 자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플라톤이 했던 말인데 여기서 남을 소비자로 바꾸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입니다. 봉사활동 경험을 마케팅으로 연결시켰죠. 어려서부터 행복에 대한 화두에 관심이 많아서 봉사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행복에 대한 생각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자신이 마케팅으로서든 뭐 어떤 상품을 뭐 출시를 해서 프로모션을 해서든 소비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다. 뭐 이런 식의 자신의 소명을 내러티브를 풀어갈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유통 직군에 지원을 해요. 근데 뭐 지원 동기를 물을 수가 있는데 지원 동기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까다로운 뭐 어떤 질문이죠. 유통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역사학도예요. 역사학을 전공했어요. 역사학이랑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17세기 프랑스 귀족이 장사하면 자기를 강탈했다. 프랑스는 상업을 천시했다. 영국은 방적기를 만든 천민에게 기사 자격을 부여했다. 영국은 이런 장사를 장려했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패권 이동했다. 결국에 장사가 나라의 근본이다. 유통의 형식은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옛날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까지 쓰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인용구와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격전장이 변하고 있는 지금 미래에도 역사학 전공자로서 가진 긴 역사 속 다양한 패턴들에 대한 지식은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신의 역량을 어필을 했죠. 역사학이랑 유통이랑 연관이 있다. 전혀 내 전공이 쓸모없는 전공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사 구조를 만들었죠.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는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는 이것도 펀치라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인용구를 통해서 굉장히 좀 파급력이 있는 좀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답변을 좀 해줄 수가 있고 인용구가 좋은 게 장황하게 계속 말을 이어가게 되면은 그 말에 휴지가 없기 때문에 좀 텐션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중간에 이런 인용구를 통해서 좀 이제 과부하를 좀 해소해주면서 뒷말을 좀 더 강조해줄 수 있는 훌륭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뭐 다른 어떤 고안된 장치보다 직관적이고 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뭐 수십 가지의 글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형광펜으로 칠해서 뽑아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 이런 식으로 자소서에도 녹여내시고 면접에도 쓰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 좋은 가성비가 뛰어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강의는 표현력 높이기의 마지막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